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참 쌀쌀하죠.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확 오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클수록 우리 건강에는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요맘때쯤이면요, 유행성 알레르기 비염이나 감기, 그리고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참 높은데요. 이럴 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D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영양제 아니고요. 바로 햇볕을 쬐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덥다고 실내에서 에어컨만 켜고 계시지 마시고요.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비타민 D를 얻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날씨 보면요, 오존 농도도 굉장히 짙고요, 자외선도 강한데요. 가급적이면 오후 2시에서 3시에는 산책하는 걸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가실 때는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도 반드시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맛있는 제철 식재료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또 다른 음식과 함께 해도 참 맛있는데요. 바로 감자입니다. 볶아 먹어도 구워 먹어도 쪄 먹어도 맛있고요. 찜과 탕에 넣어 먹어도 환상의 맛을 이루는데요. 자, 지금부터요, 감자로 유명한 보성 회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싱그러운 차밭에서 은은한 녹차향이 감돌고 청정역 등량만에선 맑고 깨끗한 해풍이 불어오는 보성. 여름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6월, 보성 등량만은 토실토실 여문 감자 수확이 한창인데요. 감자꽃 피는 그곳, 보성 등량만의 들녘으로 떠나봅니다. 초록융단을 깔아놓은 듯 등고선을 그리는 보성 차밭. 싱그러움을 더해가며 사철 온 산하를 초록으로 물들이는 보성 차밭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데요. 이곳 차밭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청정역 등량만에서 불어오는 해풍 때문입니다. 오, 바다다! 반짝반짝! 눈도 부시고 역시 날 더울 땐 바다죠, 바다! 오, 바다다! 비릿한 갯내음 대신 맑은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등량만. 봄이면 싱싱한 바지락이, 여름엔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뻘락지 등 사철 풍성한 해산물을 내놓는 등량만은 바다만 풍성한 게 아닙니다. 와, 박스는 깔려있고 우리 어머니들 손이 엄청 바빠 보이시네. 와, 감자 캐시나 보다. 감자구만, 감자. 요즘 보성 등량만의 들녘에서는 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트랙터가 밭을 갈아엎자 실하게 여문 감자들이 땅속에서 알알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수북히 쌓인 감자를 줍기 바쁘더라고요. 할머니, 근데 보성은 이 녹차밭만큼이나 이 감자밭도 진짜 많더라고요. 많아요. 왜 그렇게 많아요? 감자가 잘 되는 이유? 이제 토질이 좋은 게 좋음으로써 요 감자 밑이 잘 들어.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등량만 바다 바람이 불어 올라온 게 요 감자 밑이 이렇게 좋아. 아, 그래서 이렇게 회천 감자가 크고 실하니 뽀송뽀송 맨들맨들하니 좋네요, 아주. 예.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보성 회천 감자는 청정역 등량만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해풍 덕분에 병충해 없이 잘 자라고요. 밭이 또 황토라 감자가 굵고 단단합니다. 노지 재배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산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기후적으로 보면 제주도하고 똑같이 온도가 따뜻해요.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수확을 해요. 등량만을 끼고 있어 따뜻한 해양성 기후에 속하는 보성 회천은 4월에는 하우스에서 5월부터 이맘때까지는 노지에서 감자 수확을 하는데요. 밭고랑마다 수북히 쌓인 감자를 보자 수확의 기쁨에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올 감자 농사는 풍년인 것 같은데 봄가뭄이 심해서 예년만 못하다고 해요. 와, 할머니, 진짜 저 감자 몇 박스째예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일손 도와드리는데 저 찐감자라도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메, 그래야 될 거인데 여기서 잡수고 가야 될 거인데 저쪽 마을에 가면 엄청 많이 쪄놓은 감자가 있어. 그러니까 거리 가시면 되고.
맛있기로 유명한 보성 회천 감자 맛을 보기 위해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향했는데요. 와, 등량만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할머니가 감자 먹으러 가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감자는커녕 뭐 감자 구경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감자는 일단 많이 맛보실 수가 있어요, 요리로. 네, 여기 뭐 하는 데인데요? 여기는 체험 휴학마을이라고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가족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숙박도 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보성 회천. 회천을 찾는 이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는 이곳은 보성 녹차를 이용한 녹차 조교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다다! 청정해역 등량만의 푸른 물결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쉼터. 그 풍경에 반해 계속 머물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밖이 하도 시끄러워 나와봤습니다. 감자 축제하네, 감자 축제! 호남 최대의 감자 주산지인 보성 회천에서 열린 감자축제. 올해 첫 문을 열었는데요. 축제 소식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일손을 놓고 함께하며 흥겨워하셨습니다. 감자축제 1회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자축제 열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 감자가 보성 회천 감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한번 드시면 회춘을 한다는 회춘 감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많이 드셨지만 또 축제를 열어서 감자를 많이 알리면 또 앞으로도 많이 드셔주시고, 올해 가뭄이 들어서 좀 감자값이 비싸요. 그렇지만 또 올해도 많이 드시고 내년에도 많이 드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그 농민들 자력으로 조그맣게 열었어요. 등량만일 때 회천 농민들이 직접 준비한 감자축제는 감자게임으로 열기를 더해갔는데요. 와, 15kg 감자 포대 들기에 농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합세해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아이고. 우승자에겐 상품으로 감자 한 박스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감자? 저도 감자 필요하죠. 근데 이길 줄 누굴 데려가나? 무대로 모시기 위해서. 게임에서 1등하면 감자를 준다는 얘기에 솔깃해 저도 참가했는데요. 제가 참여한 게임은 감자받기였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쉽지가 않아요. 서로 호흡이 척척 잘 맞아야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처음 뵌 분인데 초면이지만 듬직한 것이 호흡이 아주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던졌는데요. 아이고야. 아니 무슨 감자를 뭐 전쟁도 아니고 무엇이야 씨발. 잘 받으셔야죠. 아유 내 감자 없어지네. 1분간 저는 열심히 던진다고 던졌는데 받은 것은 고작 4개뿐이었어요. 아유. 아니 잘 받으셨어야죠. 아니 그것이 감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무슨 대포알이 날아온 줄 알았어. 아니 제가 감자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의욕이 앞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잘 모실게요. 그래도 저 멋있게 던졌죠? 예, 그럼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게임의 최종 우승자는 15개를 받은 금술 좋은 노부부였습니다. 축제의 열기가 더해지자 댄스 타임이 이어졌는데요. 게임에서 진 한을 온몸으로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먹을거리겠죠. 이곳에는 다양한 감자 요리가 총출동했는데요. 삶은 감자를 으깨서 튀긴 고소한 감자 고로케와 포슬포슬한 삶은 감자, 그리고 쫀득쫀득한 맛이 일품인 감자전까지 그야말로 맛 좋은 감자 요리를 모두 맛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재미있고 감자 이렇게 시식 코너도 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있어요. 보성 감자를 향한 나의 마음은 핫뜨거. 보성 회창 감자 최고야.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는 보성의 등량만. 등량만에서 불어오는 맑은 해풍에 보성에 들녘엔 감자가 풍년이고요. 수확의 기쁨에 축제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청정해역 등량만이 키워낸 회천감자, 보성의 자랑입니다.
네, 이 보성의 회천 감자를 회춘 감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정말 다 젊어 보이셨는데요. 이게 다 이 등량만의 핵풍을 맞아서라고 합니다. 감자에는요, 칼륨, 무기질,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올여름 감자로 한번 회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릉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 어떠셨나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도 좋았겠지만요. 학교 아침에 일찍 가랴, 또 밀린 숙제하랴, 오늘 아침은 좀 아프단 핑계를 대고 가기 싫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릉의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학교 가는 것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학교에 어떤 재미난 게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놀이동산보다 크고 우주보다 넓은 공간. 이곳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키가 자라고 사회를 배우죠. 어른이 되기 전 반드시 필요한 공간. 그런데 만약 이곳이 사라진다면? 아니, 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진다면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릉 정동초등학교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학교인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꿈과 행복만큼은 아주 이만큼 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작지만 큰 학교죠. 바로 이곳에서만 실시하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작아서 더 행복하다는 아이들의 하루,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어디가? 말 타러 가요. 말 타러 가요. 말 타러 간다고? 말을 타러 간다고? 그 말 진짜예요? 일단 말도 없이 출발하는데 여긴 어딜까요? 아이들 옷차림이 범상치 않네요. 보자, 진짜로 승마복으로 갈아입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바로 승마 수업? 우와, 재밌겠다. 자, 그래서 오늘 체험을 할 건데 긴장 반 설렘 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말을 타면 어떤 게 좋나요? 일단은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말이라는 생물이랑 같이 함으로써 인해서 정서적인 그러니까 정서 발달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올해부터 승마 수업을 시작한 정동초등학교. 전교생이 다 함께 배우는데요. 요 1학년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죠. 높은 말 등이 무서울 만도 한데 겁도 없는 당찬 꼬마 친구. 사뿐사뿐 말과 호흡을 맞추네요. 수고했어. 마음도 나누고 벌써 친구가 된 것 같죠? 긴장을 했나요? 목에 힘이 들어갔네요. 하지만 말과 함께하는 수업이 이렇게 즐거울 수 없답니다. 아니, 어땠어? 재밌었어요. 진짜? 이렇게 아까 보니까 말도 막 이렇게 만지던데. 촉감이 이상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랬어?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랑 말 타는 거랑 뭐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말 타는 거. 아니, 그런데 1학년 다인이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말이 너무 크게만 보였나요? 뒷걸음질 치며 도통 곁을 주지 않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순박한 눈을 보고도 피하다니 야속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서워? 다리를 절로 넘기면 돼, 알았지? 간다. 놀라지 마, 무서워하지 마. 소리 지르면 안 돼. 하나, 둘, 셋. 우야! 발 넘겨. 그렇지. 오, 착하네. 선생님, 그 아이들이 이 승마 수업을 하면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승마가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다, 타기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직접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타다 보니까 재미있고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커졌고 낯선 것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도전 정신이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런 승마 수업을 왜 하고 있는 건가요? 첫째는 이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로 작은 학교 살려보자는 취지로 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감성을 살리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상황에 부딪혀 겁도 났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도전을 했는데요. 내가 해냈구나. 다행히는 스스로가 대견할 겁니다. 이게 바로 산교육이고 아이들의 성장 일기죠. 이 학교 진짜 알면 할수록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아까는 말을 타러 가더니 지금은 또 손에 뭔가를 들고 이동하고 있거든요. 얘들아 어디 가고 있니? 텃밭이요. 텃밭? 네. 아이들은 야무진 꼬마 농부님. 어디 1년 결실을 좀 볼까요? 새치름이 올라온 풋풋한 상추 모두 다 아이들 솜씨. 고사리 손이 키워낸 상추가 제법 맛있어 보이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추며 가지, 깻잎, 토마토까지 아주 똑소리 나게 키운답니다. 딸기는 번식을 씨앗으로 못해요. 이렇게 기는 줄기가 나와가지고 내년 되면 여기서 또 딸기가 열릴 거예요. 알았죠? 친구야. 네? 이거 네 땅이야? 아니요, 전교생들이 만든 텃밭이에요. 아 그래? 그럼 여기서 지금 5학년은 뭘 맡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야? 상추랑 이 뒤에 있는 고추를 이제 씹어서 키우고 있어요. 아 진짜? 이거 그럼 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져가서 먹어요. 아 이거 직접 먹어? 네. 책에서만 배우면 애들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데 직접 체험을 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하니까 이 기억이 좀 더 오래 남고 그게 이제 아이들이 잘 자라는 데 영향을 주죠. 좋은 영향을. 요거 알이에요. 이번엔 가지를 붙잡고 씨름이 한참. 떨어졌어. 난다. 알 주워서 빨리 여기 엄청 많아요. 아니 근데 지금 원래 무슨 수업 시간이에요? 과학 시간에 저희가 어. 원래 나와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밭을 가꾸니까 어때? 되게 책으로만 맨날 거의 봤는데 실제로 만들고 하니까 재밌어요. 아싸! 어때 먹어봐. 우와, 딸기 땄다. 딸기를 열심히 관찰한 뒤엔 입으로 쏙. 이런 수업이라면 매일매일 하고 싶겠어요. 선생님 진짜 딸기 탔다. 네, 선생님. 지금 이 정동초등학교 전교생이 몇 명인가요? 현재 우리 유치원을 포함하면 37명입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좀 학생 수가 늘은 건가요? 네, 작년에 비해서 우리 작은 학교는 사실 한두 명만 늘어도 많이 늘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유치원이 4명이 늘었어요. 작년에 3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24명인데 지금 현재는 30명이니까 초등은 6명이 늘은 거죠.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교과서 공부냐고요? 아닙니다. 자, 들리시나요 이 소리? 지금 아이들이 또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얘들아, 같이 놀자! 이번엔 또 어떤 신나는 수업인가 했더니 수업 맞아요? 드럼을 치고 있네요.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 남아서 노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인데요. 6학년 승훈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드럼이라고 하네요. 수업이 끝났다고 책가방 싸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신이 나죠. 플룻이며 드럼이며 바이올린까지 악기와 노는 게 공부고 놀면서 아이들은 부쩍 자랍니다. 예전같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저 선생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소리내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학교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지키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말이죠. 네, 모든 교육이 우리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우리 마을이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정동초등학교가 좀 더 발전되는 그런 학교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는 늘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입학하지 않으면 학교는 곧 사라지고 말 테니까요. 30명, 한 학년 평균 5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지만 아이들에게 학교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이 아이들이 친구를 잃으면 안 되겠죠? 지금 스포츠 활동도 좋은데 저번에 요트 체험 왔을 때 너무 재밌어서 요트 체험 활동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스포츠 활동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방과후가 더 늘었으면 좋겠고 이 학교가 더 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학교를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학교야, 난 네가 정말 좋아. 일요일도 나오고 싶고 우리 매일매일 만나자.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낮에는 초여름답게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햇살이 더 뜨겁게 내리쬐면서 불볕대회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하지만 강한 햇살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 역시 주의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이 날씨는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약간의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벌써 6월도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요, 이른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휴가 계획 혹시 세우셨나요? 아직 안 세우셨다면 이곳은 어떠신가요? 바로 충남 보령인데요. 이곳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시원한 바다를 쬐을 수 있는 대천 해수욕장도 있고요. 또 7월이면 전 세계인들이 모인다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 보령 머드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로 멋지고 신비한 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돌일까요? 지금부터 돌 구경 한번 하러 가보시죠. 하찮은 돌이라고 가벼이 보지 말라. 보령에서는 예부터 귀한 돌을 깎아 더루를 만들고 임금님께 진상해왔습니다. 장인의 손에서 아름답게 변신하는 보령 오석. 그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먹을 갈았을 때 이 돌하고 먹하고 같이 이제 갈려야만이 먹 색깔이 좋고 먹이 이 벼루가 이제 좋다고 그러는 거죠. 보령이 자랑하는 귀한 돌 오석. 오랜 세월 이 고장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지금부터 벼루에서 조각까지 오석의 아름다운 변신을 소개합니다. 푸르름이 짙어져가는 계절. 보령 성주산 자락에도 실록의 아름다움이 물씬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도착하는 곳이 전남 보령이에요. 보령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바다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찾아왔던 곳이 산이에요, 산. 근데 이곳에서 제가 오늘은 많은 재밌는 체험을 하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따라오세요. 성주산 속에 푹 안겨있는 이곳은 자연과 예술이 만난 테마공원인데요. 나무와 조각상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난 여름꽃들이 함께 어울려 6월의 싱그러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앞에 고기가 있어요. 얘들아 도망가면 안 돼. 아니 그냥 뭐 묶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속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얘들아 안녕. 뭐 돈 빌리고 그래 안 돼. 마냥 귀엽게만 보이는 거위 한 마리.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미나를 향해 돌진하네요. 깜짝이야. 아니 되게 진절한 줄 알았는데 얘가 더 무더라고요. 거위 보고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고 조각공원으로 향합니다. 이곳엔 무려 150여 장의 조각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모두 돌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술을 취한 섬, 물을 빼고 잔다.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 와, 아니 여기는 보면 지금 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시가 써져 있어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이 많은 돌들이 어디서 나는 거죠? 평소엔 돌을 눈여겨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곳에선 멋진 돌이 작품이 되어 있으니 자연스레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오면서 정말 특별한 이런 작품들이 많네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충남 보령은
벼루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 벼루를 만들던 돌 안쪽에 깊숙한 곳에 더 단단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오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오석이 왜 오석이라고 부르냐, 까마귀 털처럼 검게 빛난다고 해서 오석이라고 부르는 돌인데 안에 규석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규석은 유리를 만들 때 쓰는 성분이거든요. 갈면 반짝반짝 빛나고 또 쪼면은 유리가 부셔진 것처럼 하얗게 분이 나는 돌이 규석이에요.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조각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돌입니다.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오석으로 지어진 미술관인데요. 독특한 주황색 지붕으로 유명한 곳이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조각작품 전시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거 좀 닫아도 될까요? 저도 닫아도 될까요? 구경하느라 다리가 아파올 때쯤 기차를 발견했는데요. 무척 즐거운 모양입니다. 아니 이거 신기하게 생기는 기차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재밌어요. 이거. 와 달린다 달려. 기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도 볼거리 체험거리가 남아있는데요. 시원한 물레바퀴가 초여름 더위를 날려줍니다. 공원 한편에 마련된 체험장에선 아파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체험은 저희 공원에서 특별히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밖에 보시면 조각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작가들이 해외에서 이 미술관에 와서 한 달 동안 체류를 하면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나온 조각 파편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귀한 보령 오석 파편에 그림을 그리며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짠! 이 계절에 핀 야생화로 장식한 아파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밖에 있는 작품을 내가 집으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조각을 가지면서 내가 오랫동안 집에서 간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살짝 꾸며주면 더 아름답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뻐요. 와. 보령은 돌이 유명한 고장인 만큼 예부터 돌을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해 왔는데요. 청라면에 자리한 벼루 장인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인 권태만 씨는 보령 오석에 반하고 벼루 기술에 푹 빠져 한평생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령에서 나오는 이 돌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저는 세계에서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벼룻돌은 청석이에요. 네. 오석에보다 약간 한 단계 약한 재질의 돌. 그걸로 이제 벼를 만들기 때문에 오석은 이게 조각칼로 밀으면 깎이지를 않아요. 그냥 쪼아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석은 이거 조각칼로 밀으면 이게 깎여요. 우와. 그래서 이게 조각이 가능하고 벼루로도 가능한 것이 뭐냐면 먹을 갈았을 때 이 돌하고 먹하고 같이 이게 갈려야만이 먹 색깔이 좋고 이 벼루가 이제 좋다고 그러는 거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돌결을 자랑하는 벼루. 하지만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 줄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러다 보령 오석과 벼루가 영영 사라지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도 이 서예를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예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벼루가 이게 조그마신 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벼루들이 봤어요. 그리고 뭐 그런 돌들이 이제 벼루들이 많이 생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학교에서도 벼루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호가들만 찾는 거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벼루의 80% 이상이 보령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보령 벼루의 명성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변 확대가 되고 이제 또 계속 발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인데 이렇게 좀 조그만 그 체험장이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체험도 좀 시키고
이렇게 좀 만드는 과정도 좀 이렇게 좀 공부를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오랜 세월 귀한 돌로 사랑받아온 보령 오석. 이젠 아름답고 멋진 시비와 조각상이 되어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하고 멋진 돌 보령 오석.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는 변치 않고 우리들의 자랑이 되고 있는데요. 보령에 오시면 꼭 한번 오석을 만나보세요. 네, 이 보령의 옛 지명이 남포인데요. 옛부터 남포 벼루 하면은 알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오석으로 지은 미술관과 조각 작품들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오석이라는 의미 자체가 까마귀 털처럼 빛난다, 윤기가 흐른다 이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참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이 돌 위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새길 수 있는 체험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갔다 오셔서 멋진 추억 한번 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되죠. 이번 주말 좀 허무하게 보내기보단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곳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지금 가볼 이곳은요. 전시도 관람할 수 있고요. 공연도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프리마켓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원주인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햇살마저 러블리한 주말 오후. 그런데 벤치에 앉아 솔로 놀이 중인 이지은 리포터. 아니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놀아줄 사람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너무 심심해요. 아니 뭐 재밌는 것 좀 없나?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 아름다운 여름이에요, 여러분. 푸르른 6월에 딱 어울리는 젊음의 축제. 지금부터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아트 프리마켓으로 함께 할 텐데요. 축제란 바로 이런 것.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도심 속 놀이터로 초대합니다. 축제의 무대는 원주 치학예술관. 아기자기 예쁜 마켓들이 진풍경 마냥 줄줄이 사탕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요. 축제예요? 예, 저희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은 올해 2회째 맞이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치학예술관 일대에 이런 공간,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뭐 시각예술, 공간 디자인, 그리고 공연 예술을 접목해서 하는 종합적인 문화예술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은 시장으로, 공연은 공연장으로, 전시는 전시장으로 가야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각양각색의 생활용품의 예술작품과 공연 관람까지 한 공간에서 한 번에 즐기는 그 이름하여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 예쁘다. 여기가 지금 프리마켓이거든요. 아기자기한 이런 소품을 파는 데가 많은데 구경할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요. 여기도 예쁜 거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제 취향 저격이에요. 구경하세요. 저희는 다 네. 이거 온보은 DIY 제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셀러분들이 이렇게 다 집에서 만드시는 공방도 가지고 계시는데 집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나오셔서 조금씩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상품마다 다 재성 있고 그래서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손재주와 감각들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이 축제의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축제를 통해 세상에 얼굴을 내민 수많은 작품들. 눈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가는 곳마다 설렘 그 자체예요.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네, 가족끼리 같이 나오셨나 보다. 네. 뭐 좀 사셨어요? 네. 옷 샀어요. 옷 샀어요? 네. 친구 옷 샀어요? 내 옷이요. 그랬어요? 옷도 마음에 드는 거 잘 샀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기 그러면 혹시 또 놀러 오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옷도 샀고 이제 또 뭐 할 거예요? 이제 또 구경해서 또 살 거예요. 자, 한편엔 우리 아이들의 시선과 마음을 움직이는 무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마술쇼! 환상의 손짓으로 마법 같은 무대를 펼쳐내는 마술사 아저씨 덕분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넘쳐나는데요. 우리 어린이 관객들 이미 혼이 쏙 빠진 것 같죠? 순수한 상상력을 끊임없이 선물한 진심의 무대입니다. 관객들과 또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게
어린이의 마술이잖아요.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다 너무 좋아하던데 어떠셨어요? 원주 사람인데 원주에서 공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엔 부담 없이 전시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림과 트리아트 등 창의적인 작품들을 자신의 취향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전시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작가의 창작품을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하고 어울리며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열린 문화 공간인 만큼 전시장이 놀이터나 다름없네요. 낮에 여기 한다 그래서 지인한테 듣고 한번 와봤는데 되게 이제 볼거리가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해서.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만의 묘미는 저녁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달빛과 푸르른 나무 아래에서 펼쳐지는 반짝반짝 밤의 무대. 이들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관객들의 마음을 달콤하게 움직이는데요. 6월의 밤을 수놓는 멋진 노래에 보답하는 박수가 한가득 쏟아집니다. 네, 오늘 이 페스티벌에서 아주 멋진 공연을 펼쳐주신 분들입니다. 네, 공연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MTM입니다. 반갑습니다. MTM 반갑습니다. 아트 프리마켓은 처음 와봤는데요. 올해로 2회째 됐다고 들었었고요. 근데 저희가 무슨 지방축제라든지 또는 아트 마켓을 많이 갔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좀 고즈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세련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멋진 분위기를 경험하고 갑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정착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는 명품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내릴수록 관객들의 발길이 점점 더 채워집니다. 나무 사이 축제의 길목들을 수놓는 현란한 불빛들이 관객들의 감각과 낭만마저 감미롭게 물들이는데요. 이 멋진 볼거리들은 어느덧 사랑하는 사람과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왔었는데요. 보니까 분위기가 일단은 원주는 이런 데가 별로 없는데 매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퇴근하고 애기랑 데이트하러 왔어요. 너무 좋아요. 밥 먹고 한 바퀴 돌아보자라고 해서 왔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제 가족 단위가 많이 나오니까 시원한 바람도 쐴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을 즐겨봤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공연, 전시 그리고 프리마켓까지 정말 즐길 것들이 가득한 알찬 하루를 보내고 갑니다. 이런 축제가요.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생겨서요. 원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기 너무 아쉬워서요. 저는 그러면 조금만 더 즐기고 갈게요. 안녕! 공연 예술과 프리마켓이 한자리에. 한여름밤의 싱그러움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인 아트 프리마켓만의 깊이와 빛깔은 바로 시민들과의 소통이 아니었나 싶어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 축제 덕분에 우리네 일상을 예술과 감성의 향기로 채워나갈 수 있는 거겠죠. 네, 공연 예술과 프리마켓이 결합된 곳이라 그런지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밤의 풍경도 참 아름다웠는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도 이렇게 문화예술과 이런 프리마켓이 어우러진 곳이 좀 더 많이 생겨서요. 우리 시민들이 더 즐길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보면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런 의미로 야시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도 야시장이 있죠. 그런데 야시장 중에서도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의 서문 야시장인데요. 이곳은요. 경쟁률이 110대 1이 넘을 정도로 입점 경쟁률도 참 높다고 합니다. 저희 전국시대가 오늘은요. 이 상인들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화려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유혹이 가득한 대구의 서문 야시장. 맛도 좋고 푸짐해서 더 좋다. 줄 서서 기다릴 만큼 맛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에요. 우와, 대박. 주말 하루 평균 방문객 10만 명. 대구의 대표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만큼 입점 경쟁률 또한 입이 쩍 벌어질 정도. 저희가 이제 110대 1로 경쟁률에 이제 저희가 이겨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상인들의 일상이 녹아있고 시민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서문 야시장. 대구의 여름밤을 책임진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문 야시장. 그리고 야시장의 밤을 밝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자. 야시장 개장 30분을 앞둔 시각. 손님 맞을 준비를 위한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해 보이는데 야시장 개장을 위해서 이제 매대를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서문 야시장의 불을 밝힐 이동식 판매대들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200여 명의 상인들이 함께하는 전국 최대 규모. 텅 비었던 거리가 순식간에 야시장 거리로 바뀌었다.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서문 야시장. 80개 매대 중 65곳이 먹을거리 점포일 정도로 다양한 퓨전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150인분 정도 준비했어요. 150인분이 다 나가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나가면 나간 거고 아니면 안 나가는 거고요. 보통 토요일에는 다 나가요.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들어갈 서문 야시장. 맛은 기본이요 푸짐한 양까지 5,000원 안팎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다 여럿이 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에 유난히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다. 타코야끼 먹으러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데요? 그냥 여기 사람 줄이 많아서 한번 무슨 맛인지 보려고 먹으러 왔습니다. 6시 50분부터 지켜봤는데 갑자기 이거 부스가 다 열리고 그 장면이 되게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줄도 되게 길고 기다리는 게 힘들긴 하지만 되게 맛있다는 얘기 SNS에서도 많이 봐가지고 먹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보는 이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비주얼로 대박을 터뜨린 집이 있다. 대구의 대표 음식 막창.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 제 인기 비결은 저희가 올해 또한 개발한 양념과 막창의 굽는 비법에 있습니다. 네. 비법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네, 열정입니다, 저희. 상인의 80%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문 야시장. 그래서 판매되는 음식들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여기 야시장의 특색을 살려 음료수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집이 있다고? 정말 신기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신기하고 재밌는 메뉴는 그뿐만이 아니다. 화분을 모티브로 한 케이크로 선배 상인들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낸 새내기 청년 상인들도 있다. 저희가 이제 110대 1로 경쟁률에 이제 저희가 이겨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비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비결이랄 거 따로 없고 좀 더 특이한 걸로 이제 경쟁하고 싶었고요. 이제 화분 케이크로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런 이색적인 먹거리로 저희 소문시장 야시장에 대표하는 메뉴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먹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누구든 이곳에 오면 먹방을 찍게 된다는 마법에 걸린다나 뭐라나. 이게 뭔 맛이죠? 와 대박! 하늘을 걷고요. 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에요. 와 대박! 간단하게 했는 음식인데도 저희가 일반 음식점에 정식 음식점에 가서 시켰는 그런 음식 같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까 기분이 좋아요. 가끔 저녁하기 싫을 때 나와서 가족끼리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사 먹어보고 싶어요. 야시장 한켠에 마련된 상설무대. 이곳에선 매주 토요일마다 가요제가 열리는데 시민들과 상인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서문 야시장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지나가다가 오픈 가게 때문에 참가해보실래요? 권하길래 그냥 재미삼아 평소에 부르던 노래 해봤어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시장에 일하고 있는데 서문시장에 서문시장 자주 오시는 일 편이에요? 끝나고 이제 야시장 이제 가요제 한다고 그래서 그래 왔습니다. 가요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드는 리틀 사이들의 무대가 이어지고 친정 엄마랑 저희 남편이랑 애기랑 같이 왔는데 저는 이제 야시장에 먹을 거 먹으러 왔어요. 근데 마치 이제 가요제에서 너무 좋은 보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즐거웠고 즐거우시죠, 여러분? 자주 와야 되겠어요.
다채로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서문야시장. 야시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먹을거리만 파는 것이 아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예품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 여기는 천연 염색 제품을 파는 곳입니다. 천연 염색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저희 가족이 다 염색을 하고요. 지금은 아빠가 염색하시고 저는 야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패션 아이템을 찾는 주부도 보이고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이게 자연 색깔로 한 거라서 그런지 너무 자연스럽게 색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주말 하루 평균 방문객 10만 명. 다양한 사람들이 서문 야시장을 찾는 만큼 남다른 사연을 가진 상인들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원래 음악을 했었었는데 좀 음악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좀 도전을 하고 싶어졌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편한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많이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갑자기 더 힘든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네, 부모님께서는 많이 걱정도 하시고 그만하라고 많이 하셨죠. 제가 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첼로와 계란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길,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뭐 후회를 아예 전혀 안 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간에는 별로 후회를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재밌어요. 북적이던 야시장도 차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상인들도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정리 중인 모습인데 오늘 많이 파셨어요? 솔직히 힘들거든요, 진짜. 언제 마치노 하면서 생각하는데 마감할 때 딱 가면 근데 우리는 또 가서 또 뒷정리해야 되거든요.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빨리 설거지하고. 정리를 끝낸 이동식 판매대들이 다시 줄지어 이동하고 희망을 향한 상인들의 발걸음은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한다. 어떠셨어요? 오늘 내는 빨리.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내일 봅시다. 내일 또 항상 잘 되길, 뭐 저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 되길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항상 그냥 뭐 심심하거나 할 때 그냥 뭐 야시장에서 보자 이런 약속 장소를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만 하면 야시장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문 야시장도 그냥 대구의 서문 야시장이 아닌 전국에서 최고의 야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모여서 대구 하면 서문 야시장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야시장의 밥을 밝히는 상인들의 열정,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한 서문 야시장.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대구의 밤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빛나게 한다. 네, 대구의 서문시장, 야시장이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우리 상인들의 열정과 끝없는 노력 덕분인 것 같습니다. 대구의 맛과 멋을 책임지는 우리 서문시장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광양 백운아트홀에서는 내일 저녁 7시 30분 국립민속국악원 풍물연희단의 공연 참을 놀다가 펼쳐집니다. 올 한해 가정의 평온과 건강을 기원하는 문굿과 비나리를 시작으로 오둠북 공연, 인유 공연, 농악의 온갖 기회를 선보이는 판굿까지 무궁무진한 사물놀이의 변화로 흥겨운 놀이판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과 기악단이 함께 참여해서 더욱 풍성한 놀이마당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공연은 전석 무료입니다. 접수 중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민속국악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